법인 파산을 할 때 이제 대표님들이 오시게 되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이 법인을 파산시켜야 되나 아니냐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저 법인 파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모든 변호사님들이 이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게 솔직히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판단을 해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못하는 경우도 많고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회생연구소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이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 안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법인 회생의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골든타임은 내 자금이 회사 자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회사 안에 이제 운전 자금이 바닥날 때, 사실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가 법인 회생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골든타임 내에 오시면 좋겠죠. 사실은 법인 회생조차도 오시는 시점이 이미 늦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맨날 하는 말이 6개월 전에만 오셨으면, 1년 전에만 오셨으면, 그때 회생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은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가족들한테도 손을 벌려보다가 이제 그러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회사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법인 파산을 하실 때 어떤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이제 기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빠르면 6개월, 그리고 길면 한 2년 정도 걸려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통 정리할 재산들이 어느 형태로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는 건데, 정리할 게 적으면 빨리 끝나는 거고 정리할 게 많을수록 좀 길게 걸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법인 파산 절차를 총 저희가 한 4단계 정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신청서 접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전 단계를 저희가 보통 꼼꼼히 이제 판단을 하는데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저희가 뭘 하냐면은, 사실 법인 파산이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회사가 돈이 없고 정리하는 게 맞다, 그럼 법인 파산이잖아요. 그럼 뭘 이렇게 볼까요? 이 기간에 이제 변호사님들이 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회사를 법인 파산이 가능하다 아니다, 실익이 있다 없다, 어떻게 법인 파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할까요? 먼저 대부분의 법인 파산을 하시는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로 분식회계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분식회계가 뭔지는 대표님들은 거의 아실 텐데, 분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회계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없는 자산을 뻥튀기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분식회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게 되면 파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법인은 굉장히 좋은 법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대부분 뭐냐면 대출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회사가 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과거에 받았던 대출을 연장하거나 할 때 이 회사가 이익이 잘 나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 승인이 안 나거나 아니면은 대출 연장이 안 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어떠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파산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어 놔야 회사를 정리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자산이 몇 억씩 있는 회사를 파산시키게 되면 그 자산을 처분을 해야 되니까, 없는 자산인데 어떻게 처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뻥이다 하니까 이걸 돌려놔야 된다라는 절차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게 뭐냐면 편파변제를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편파변제라 함은 법인의 대표님들이 이 법인을 위해서 돈을 집어넣기도 하겠지만 돈을 또 빼갈 수도 있잖아요. 알짜 자산이나 이런 걸 처분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나랑 정말 오래 거래를 한 그 거래처만 조금 더 나 파산할 거니까 라고 해서 먼저 정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자산을 빼돌릴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권 대상, 그러니까 법원에서 법인 파산을 할 때 너가 자산을 여기저기 빼돌려 놓은 거를 다시 돌려놔라 라는 그런 절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해야 되냐, 하게 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파산만 신청하게 되면은 파산 이후에 이제 더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금이 이제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분식을 하다 보면 이제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식을 다시 재정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법인 대표님들이 저 법인세 밀린 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분식회계를 다시 정리하고 나면 이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고, 대표님 5억 있으세요? 이거 지금 돌려놓으면 5억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임금.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절차를 설명한 영상이니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데 임금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본다. 그래서 법인 파산에서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회사가 법인 파산을 해야 되냐, 그리고 법인 파산을 하는 실익이 있냐, 대표자한테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없냐, 법인 파산을 하는 게 더 벌집을 쑤셔놓는 게 아닌가, 또는 법인을 파산시키면서 대표님들의 채무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것들을 이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그와 동시에
이 법인 대표님들이 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한 이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신청서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써가지고 저 이제 접수를 했어요.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쭉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두 달 뒤에 선고가 나는데 이 전에 이 신문 예납 단계가 있습니다. 2, 3, 그 다음에 이제 선고 이후 절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제 법원에서는 파산 선고 요건을 검토를 하고 이제 대표자를 불러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고 법인 파산을 하는데 이제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될 거니까 거기에 적정 이제 예납금 그러니까 당신의 회사를 평가하고 파산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어떤 비용을 납부하라라는 이제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납금의 기준은 부채 규모로 결정이 돼요.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은 700만 원 그리고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1000만 원 뭐 요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요 예납금 기준표는 이제 따로 표로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서울회생법원이랑 수원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준칙상 예납금 납부 기준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부산회생법원도 전문법원인데 아직 안 바뀌었고 기타 지방법원의 파산부는 실무준칙이 변경이 되지 않아서 이 개정 전에 이제 예납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점점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법인 파산 선고인데요. 법인 파산 선고가 보통 선고까지도 옛날에 전문회생법원, 그러니까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이외의 다른 이제 지방법원 파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 파산 선고도 되게 천천히 내려줬어요. 그래서 빠른 곳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한두 달 정도, 여기도 이제 1월 이렇게 보면 되네. 1월에서 2월 이렇게 이제 보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회생법원 기준인 거고 좀 느리다고 소문난 법원들은 뭐 진짜 1년도 가고 그랬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고 나는 데까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데까지만 이제 1년씩 가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게 특히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생기고 나서 완전 획기적으로 이게 단축이 돼서 대부분은 거의 이제 2달 안에는 나는 것 같아요. 파산 선고가. 그러니까 전문회생법원만. 이제 이것도 다른 법원들이 조금 더 이제 따라가고 있는 추세고 내년도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요 세 군데에 또 전문법원이 신설되거든요. 그러면 또 웬만큼 굵직한 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그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빠르게 좀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파산 선고 따라가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PD님한테 이거 브이로그 이거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뭐냐면 파산 선고를 따라가면 대표님들이 혼자 오시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대리인이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법인 파산은 보통 셀프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리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대리인이 법무법인이 아니라서 안 따라가냐? 그게 아니죠. 사무장이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면은 저희만 이제 대리인이 있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대표님 20명 왔는데 이제 대리인 데리고 온 사람 우리밖에 없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가 첫 번째 빨라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만 간다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거 다 가야 된다? 대리인이 가야 된다? 뭐 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대리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파산 선고 때 같이 대표님 한 번 더 그때 뵈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절차 진행에 대해서 앞으로 왜냐면 선고가 끝이 아니잖아요. 선고는 되게 쉬워요. 근데 그 이후에 자산 처분 절차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도와드리려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 이후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파산 절차가 있고 그 이외에 더 중요한 면책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법인은 면책 절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인의 나머지 채무를 면책한다 이런 판단이 없어요. 파산은 그냥 선고 나면 이 회사가 그냥 사라지고 공중분해되고 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절차가 사실상 메인인 거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빨리 끝나면 6개월, 길면은 뭐 2년까지도 간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이 절차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예금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자산 정리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정리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매하는데 오래 걸리죠. 뭐 지식재산권 같은 것도 처분해야 되죠. 그래서 몇 개 팔았다 그러면 중간에 배당 한번 하고 몇 개 또 팔았다 그러면 중간에 배당 한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리되면 끝. 또는 정 안 팔린다 그러면 환가 포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처분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결론은 한번 정리를 하면 법인 파산을 할 때 이제 대표님들이 오시게 되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이 법인을 파산시켜야 되나 아니냐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저 법인 파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모든 변호사님들이 이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게 솔직히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판단을 해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못하는 경우도 많고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분식을 정리할 수 있다. 그 분식 갈 때 회계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식 자료를 다시 만져서 원복시키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편파 변제 여부를 확인해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부인권이 대상이 돼서 굉장히 그 주변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런 모든 관계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습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진행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인 파산으로 인해서 세금 문제가 정리가 안 되거나 또는 세금적인 유리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임금 같은 경우에 법인 파산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다 준비가 되면 접수가 된다. 그 다음에 접수가 되면은 이제 대표자를 신문하고 이 회사가 뭐 얼마나 어려웠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산이 있다고 하면 이 자산 중에 뭐 어떻게 환가를 얼마 할 거냐, 뭐 매각을 할 거냐, 뭐 얼마를 낼 수 있냐, 환수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인이 난이도 같은 거를 좀 평가를 해서 연합금이 이제 부과가 된다. 그 다음에 선고가 되면 이 법인은 공식적으로 날아간다. 없는 회사가 되고 이 선고는 요즘 빨라지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따라간다. 그 다음에 자산 매각 절차가 정리가 되면 이제 완전히 법인 파산은 종결이 되는 거죠. 자, 질문 있나요? 망하고 싶어도 그냥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망하는 방법도 있죠. 폐업. 근데 이제 폐업만 해도 되는 곳이 있고 파산을 반드시 하는 게 유리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법인 파산을 하는 게 유리한 곳들이 많은데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법인 회생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는 것처럼 법인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피디님이 빚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한 달 연체가 될 것 같아. 바로 뛰어가서 개인회생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파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뭐 골치 아픈데 그거 돈 들여가지고 법인 파산을 뭐하러 해. 그냥 폐업하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자동적으로 이제 폐업한 것처럼 간주되는 이제 세법상. 근데 그거는 세법상이지 이 회사는 어쨌든 이제 살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죽이는 절차들이 필요할 수 있다. 요런 이슈들 때문에. 그러면 어떤 회사는 폐업만 해도 되고 파산을 할 필요가 없냐. 이런 거는 또 제가 알려줘야겠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